동화쌤입니다. 뭐 이제 뭐 6등급, 7등급 뭐 이렇게 되고 고1이라고 그러면 뭐 국어 이름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문학도 배우고 비문학도 배우고 내신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고1 때, 고2 때 이렇게 쭉 배우잖아요. 근데 고3이 딱 됐는데 국어를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수시도 아니고 그냥 정시만 한다고 그러면 저 아래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공부도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이게 이제 수능 정시 푸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해요. 그냥 이렇게 거꾸로 위에부터. 이거를 한 다음에 필요한 걸 옆으로 확정시켜요. 이렇게 필요한 거를. 왜? 결국에는 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왜? 어떤 애를 재수를 한다. 그러면 수학을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가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3등급이야. 나머지는 다 뭐 예를 들어서 5, 6등급이야. 그러면 나머지라는 게 맞지. 이거는 올려봐야 2등급, 한 등급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간을 많이 여기다 소모하면 국어는 시간 소모하면 수학 못지않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공통 수업은 뭐냐? 공통 수업은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건데 공통 수업은 제일 처음에 내가 뭐 했어요? 1교시에서 유형 종류 했죠. 유형 종류. 왜? 이 문제마다 개별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의 특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이것도 1시간 걸렸죠. 그죠? 모의고사 새 것으로. 다만 신유형은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2교시에서 뭐 하냐면 이 유형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 문제마다 아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푸냐고 문제를. 그러니까 전체 풀이 순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 푼 문제 푼 걸 보고 너는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확인해야 돼. 학생마다 차이 나니까. 그런데 이거 먼저 보지 말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러면 아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부터 보고 이렇게 푸는 건 어떨까? 이거는 이렇게 권해. 근데 애가 싫다는 애도 있어. 음. 근데 뭐 어차피 다 풀기만 하면 돼. 그렇지만 더 빨라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효과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전체 풀이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갈래별 특성을 떠올린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읽어. 그 다음에 선택지를 단어를 골라. 그 다음에 여기서 부분 이 두 가지씩 내용 근처에 여기 께 있겠다나 이렇게 예상하면서 거기서 찾아. 찾는데 이 문제를 순서대로 다르게 풀어. 뭐 이렇게 전체를 얘기를 해준다고. 이해됐어요? 그게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 자습서 보면 그 제일 뒤에 그 기출문제별 해설지 있죠. 이 해설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꺾어서 이거는 이론이란 뜻이고, 요건 내용이고, 요거는 구제고, 요거는 변형 문제하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들만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이것도 문제집에 따라 해설지가 조금씩 다르지. 어떤 거는 요점 정리가 있고, 어떤 거는 뭐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 책들을 몇 개를 가져와서 이 해설지를 보여주면 해설지 특성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출문제 가져올 수 있고, 뭐 국어책이나 이렇게 국어 문제 풀고 나오는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해설지에다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다음에 4교시에는 자, 선택지가 이렇게 있어요. 선택지. 아, 참 핵심 용어. 중요한 단어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고르는 방법. 중요한 방법. 요것만 그 요점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요약법. 왜 그러냐면 어떤 글을 읽어도 중요한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지도 그렇고 재심도 그렇고. 다음에는 선택지 보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여기서 단어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죠. 이걸 옆에서 보고 네가 골라봐. 그다음에 왜 그거 골랐어? 이거보다 이거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선택지 고르는 거 계속 반복해서. 왜? 이거만 선택지만 다 골라놓은 다음에 한번 시험 봐보라고 하면 점수가 10점, 15점 더 높아요. 이해되세요? 어? 근데 아이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게, 여섯 번째로 하는 게, 이 선택지를 고르면 요게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관계를 다 연결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게 뭘 묻는 거다. 이론이 뭐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선택지 비교법을 연습시켜요. 이거는 옆에서 계속 고르게 하고, 뭐야 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하고, 어떤 거는
선택지 단어가 따로따로 일치 문제는 하나씩 찾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이것만 쭈루룩 연결하면 다섯 개 연결했는데 이거만 톡 튀네. 이게 답이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4개에서 나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4개 정도는 요 선택지만 비교해도 답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고 또 내가 문제 풀 때 보기형 보면 보기에서 5개 뽑으라고 했잖아요. 이걸 뽑은 다음에 이 보기의 주제까지 확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보기의 핵심어를 뽑는 거하고 그런 선택지랑 연결시키는 거를 또 연습해요. 자, 이게 공통 연습이고. 그러면 수업이 벌써 몇 번이에요? 7번. 근데 문제는 네가 틀린 거를 계속 풀어오면서 오답 정리를 하면서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걸 신경 써야 되구나 풀이를 할 때. 라는 걸 하나하나 연습하는 거 방법을. 자, 그런 다음에 비문학 전체 문제 구조가 역순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출제 문제는 뭐고 어떤 스타일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나오고 이런 보기 적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풀 때 단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자세히 해요. 비문학 구조. 그런 다음에 비문학을 골라. 그래서 1번, 2번, 3, 4번에서 너는 뭐부터 풀을래? 이렇게. 이거부터 풀고 왜?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고. 근데 이 비문학 고르면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 비문학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첫 줄 읽고, 첫 줄 읽고, 첫 줄 읽고, 첫 줄 읽고 여기 접속사 찾아서 주제 단락 읽고 해서 이 전체의 줄거리 흐름을 머릿속에서 딱 짜는 법을 해줘요. 이게 2가지 읽기. 그래야 앞부분에 있다, 중간 부분에 있다, 허리 부분에 있다, 금방 찾지. 그래서 이것도 따로 연습시켜요. 이거 2가지 읽기.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비문학도 어떤 건 경제 지문이지, 어떤 건 미술 지문이죠. 써 있는 게 다르죠. 쓰는 방식이. 그 갈래별 특성, 경제 지문의 특성은 어떻고, 미술 지문의 특성은 어떻고, 과학 지문 나오는 어떻고 이런. 그 다음에 비문학 체크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 연결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비문학 용어, 설명이 뭐고, 비교 뭐고, 확인이 뭐고, 지정이 뭐고 이렇게. 개념, 메가북스에 있는 거나 나비효과에 있는 거나 어쨌든 용어. 문학도 이렇게 나비효과에 용어 심화하죠. 근데 나비효과 나온 거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 나오면 비교랑 대조랑 대비랑 요 세 개를 비교해서 차이를 해야 되고 대꾸랑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를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줘야 돼요. 비교하면서 차이를 인식하게.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해돼? 자, 문학을 하면 시 한 번 배워야죠. 끊어 읽는 거. 소설 배워야죠. 인물 배워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면서 읽는 거. 희곡 배워야 되고 수필 배우고 고전시가 읽기 배워야죠. 그러면 이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 한 번만 배우면 아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10회예요. 10회. 비문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 7번 배우면 돼요. 6, 7번. 요게 공통이 7번인데 어떨 때는 선택지 부르는 거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2가지 읽기를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뭐 이러죠. 그러면 이게 보통 10번, 이거 10번, 이거 10번입니다. 공통 10번, 비문학 10번, 문학 10번. 됐어요? 그 다음에 수특 나오면 수특 이 앞에 보면 이론 있죠. 이론. 이 이론의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이유가. 국어도 수특 이론이 나오죠. 화작문을 만약에 선택하고 화작문 이론 있죠. 그 수특 이론을 한번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뒤에 문제가 아니라. 이론 자체를. 근데 이걸 1시간에 안 되고 뭐 질문하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맘먹이에 따라 2-3번 더 읽을 수도 있고 수능 기출도 한 회를 보고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 1-2번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점검해봐. 이런 방식으로 점검해봐. 이렇게. 자, 그래서 수완도 해야죠. 그러면 수특 수완 내용도 해야죠. 사실은. 어려운 내용 이런 거. 그다음 왜? 연계가 되잖아요. 50% 70%. 그 다음에 풀이 속도. 이걸 풀 때 빨리 푸는 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쉬운 문제인데 천천히 푸는 거 이걸 고치는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천천히 푸는 거를 이걸 고치게. 어떤 식으로 풀었어? 이렇게 보면 빠르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이거는 부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읽고서 체크도 빨리 하면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서 이 쉬운 건데, 의외로 쉬운 건데, 풀이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보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보고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걸 가르쳐. 따로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오답 정리법 배워야죠? 근데, 자, 이게 시험이 나왔는데, 여기에 화법 문제가 나왔어. 화작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서 나왔어. 그러면, 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입론, 무슨 론 하면 이게 교차 토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서로 교차 토론하는 방법이 있어서 교차 토론, 입론 단계는 뭐 하고, 기차 토론 이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이 교차 토론 이론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입론이야. 이런 설명이 나오면 뭐야. 이렇게 다 정리하죠. 물론 이걸 잘 맞으면 안 해도 돼. 또 선택지에 있는 단어랑 제시문에 있는 단어랑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딱 쏴서 연결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걸 형광펜으로 다 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이 전체 지문에서 이 부분을 잘 읽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네.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똑같이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읽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걸 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가 한 20번 정도 배우면 서너 달 지나면 애들이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거는 통계를 내야 돼. 통계를 내서 오답 많은 순서대로 대책을 따라서 이 이론 다시 하자. 이 이론 다시 하자. 이 이론 다시 하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지인지 복합지분 모르잖아요. 수필이면서 시도 합쳐지고 막 이렇게 복합지분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신유형인데 이거 이렇게 이거는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는 거 조금만 알려주면 응용이 금방 돼요.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6번 선택지 한번 네가 만들어봐. 그러면 내용 깊이 파고들어서 한다는 거야. 근데 수특과 수학과 관련되는 것만 그렇게 해. 왜? 나머지는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걸 왜 파고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특이한 거야.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다 주제와 내가 볼 때 95% 이상의 주제와 관련이 되거든. 근데 애들이 1등급 맞는 애도 뭐 1등급 92점, 93점 이렇게 맞아. 근데 주제랑 다 관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00점 근처 맞은 애들이 주제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 조금이 되더라도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단 시간으로 네가 이렇게 풀어서 지금 20회를 네가 푼 걸 봤는데 그러면 이건 몇 분 안에 풀 거야? 이건 몇 분? 그럼 이거보다 순서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다 정해줘야 돼.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고 이런 순서로 풀고 이렇게 풀고 그래서 총 몇 분 들고 이렇게. 왜? 결국은 시간 싸움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자 해설지에다 써놓고 뭐에다 쓰고 정리했잖아. 그 흔적을 보고 요점 정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수능 직전에 이거 읽어. 그러면 그걸 가르쳐주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국어만 이렇게 정리해. 아니에요. 탐구도 이렇게 정리하고 국사도 이렇게 정리하고 다 이렇게 정리해요. 요점 정리. 시험 직전에 보는 걸로. 자 그러면 10번. 자 방법. 공통 방법 접근하는데 10번. 비문학 10번. 문학 10번. 30번. 필수하고 점검. 심화해서 15번. 그럼 45번이에요. 자 10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오답 정리하는 거 말고 방법 접근하는 것만. 왜? 필요하니까. 정교하게. 근데 거기다가 자 화작문이잖아요. 이거 5번이잖아. 화작문 5번. 언어 매체도 5번이에요. 자 나는 5번 수업하지만 본인은 문법 문제들 기본서 다 읽어야 되고 문제 문법집 다 풀어야 돼요. 화작문 이론 해주면 돼요. 요게 왜 이론을 해주냐면 저번에 문제 풀면서도 했잖아요. 이 문제 왜 나왔어? 그러면 이거 쓰기 달래. 쓰기의 단계에서 재료 모으기야. 이거 쓰기 단계 고쳐 쓰기야. 고쳐 쓰기 이론은 이런 4개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엄매를 안 하더라도 그죠? 문법 기본서, 문법 문제집, 사례분석법, 요점정리법, 유형별 접근법 안 하더라도 화법 이론, 작문 이론, 유형별 접근법, 그 다음 오답 분석, 오답 과정. 왜? 화작문이 쉬울 수도 있거든, 문제가. 근데 막 이쪽 읽었다 해서 시간 낭비해갖고 홀랑 틀리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맞췄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최단 코스야. 이렇게 하면 빨라.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순서가 제일 빨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지. 그 풀이 과정을 다 교정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45번에서 이것까지 하면 한 50번이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술사, 경제 그래프, 경제사,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에서 아니 수정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 가면서 어떤 흐름이 있나 다 설명해야 돼요. 국문학사, 뭐 가사 다음에 뭐고 뭐 다음에 뭐고 이렇게 쭉 설명해야 돼요. 특징.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설명해야 돼요. 스툭 수완에 있는 내용, 배경 심화해야 돼요. 어떤 걸 모르겠으면 그거 설명해줘야 돼. 왜? 거기에 연주시차가 나오면 과학 연주시차 설명해줘야 돼. 스툭 수완에 나온 거는. 어떤 해에는 연주시차 많이 나왔어. 어떤 해에는 컴퓨터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설명해줘야 돼. 그 배경 지식. 교과에 나오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 하면 시사에서 바이러스 안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 그지? RNA, DNA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런 것도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기출작품에서 요거 3년치, 작년치, 그전치 이렇게 다 합해서 요거는 안 나온다고 수능에 이 작품은. 왜? 출제가 3년치 안에서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건 나온다. 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보면 수특과 수화를 봐야 돼. 수특, 수화를 보고 그죠? 근데 그 요 3년치에 있는 건데 애들이 3년치 기출문제를 열심히 한다고 그 내용을 막 공부해. 그게 예를 들어서 관동별곡이야. 그럼 작년에 나왔어 관동별. 그럼 금년엔 안 나온다 절대. 근데 애들이 관동별곡 공부만 해 내용만. 그러니까 이거 제껴야죠. 따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네가 틀린 오답점만 수업을 하더라도 이게 수업할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면 이거 보고 말아. 그거 넘어가 이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이렇게 동아셈 5201 하면 화살 쏘기 점검법 있어. 그러니까 나 수업 안 한다고. 네가 이걸 보고 다음 주에 이거는 와봐라. 봐봐. 더 놓고 궁금한 거 물어봐라. 이렇게. 근데 화살 쏘래. 이게 틀린 거 다 푸는 거를. 안 쏴 애들이. 서너 번이라도 하면 이 글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풀어야 문제도 충분히 있구나. 문제 푸는데 이 부분을 하나도 안 읽어도 문제 푸는데 요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이 방법대로 쭈루룩 나가. 자, 그런데 뭐라고? 고3이야. 그럼 문제 풀었어.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지금? 오답된 상태예요. 이건 맞춰. 이건 수업 안 해도 돼 사실은. 찍어도 또 맞춰. 그럼 오답만 수업하는 거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단어도 네 모르는 것만 써오라고. 모르는 것만 해준다고. 근데 모르는 게 한 개래.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떻게 모르는 게 한 개면 걔 100점 맞아야지. 1등급 나와야지. 에? 모르는 걸 찾는 게 공부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점수 오르거든. 그러니까 찾아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오답된 문제를 정리하라는 대로 정리하든지 체크를 해오면 그걸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게 적으면 이거를 연습시켜요. 연습시켜. 예를 들어서 선택지 딱 놓고 중요한 단어 2개 고르라고 하면 애들이 헤매 파라파라 고르는 애도 있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래 걸려. 막 생각을 해서 이 덩어리를 전체를 기억해. 그리고 이쪽으로 가. 내 제시문에 갔다가 이게 너무 길어서 또 까먹어서 또 와. 또 읽고. 또 가고 그러잖아. 그거를 자꾸 줄이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모의고사 풀이법 연습 단계예요. 연습. 최적의 속도로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국어를 만점 가까이 맞으려면 여러 번 자기 속도에 최대의 효율이 되는 상태에서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다 풀고 검산하고 여기 검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다 풀고 그거를 오답된 거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3번 정도를 풀어야 만점 가까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점을 안 맞더라도 시간 낭비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국어에서. 그 시간 낭비하는 걸 싹 없애갖고 제일 풀 수 있는 최적의 방법대로 시험 볼 수 있는 방법대로를 가르쳐주는 순서야. 자, 똑같아. 자, 내가 유형 판단 연습했지 한번. 한 회. 다음번 거 네가 유형 판단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3회에서 5회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이걸 설명하면 뭐가 편하냐면 네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이거 3번 틀렸대. 그럼 이거 무슨 형이에요? 일치형이에요. 그러면 일치형이면 이 핵심 선택지 단어가 뭐야? 그럼 이거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이렇고 두 갈씩 이러면 이거는 2단락에 있고 이거는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있겠네. 자, 찾아봐. 그럼 순식간에 찾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게 조합이 돼갖고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조화가 돼서 문제 풀 때 이거 하면서 시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푸는데 지장되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게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소설 문제를 풀을 때 소설 문제 내는 문제의 종류 수는 몇 가지다. 시는 문제를 종수가 몇 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푼다. 그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러려면 체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쭈루룩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3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이 작품이든 이 내용이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돼. 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다는 거지. 거의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재수생인데 만약에 고3인데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고1 때 하나도 안 배우는 이렇게 해야지. 그제? 뭐 근데 7등급, 8등급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3등급, 4등급인데 이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왜? 관동별로 시험 안 나오거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작년에 나왔는데. 근데 기출문제를 풀던 작년 뭐 문제를 풀던 공부를 하던 관동별로 공부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문제를 풀어서 틀린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틀린 걸 해결하는데 이거를 1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 문제 풀고. 자, 모른다. 2차 이론이나 용어가 부족하냐. 이론이 부족하냐. 문제풀이 기술로 풀을 수 있느냐. 이론이 부족하냐. 3번 아니면 진짜 배경 내용을 몰라서 그러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시험 봐야 안 봐요? 그죠? 보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도 푸는 방법을 해야 돼. 먼저 이론을 몰라도 푸는 방법을 해야 돼.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을 정교하게 하려면 이론을 당연히 해야 돼. 거꾸로. 그 이론을 하고 기술도 다 알아. 그럼 진짜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을. 수요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용어를 모른다는 거야. 단어. 그럼 용어 뭘 몰라요? 수요 공부는 몰라. 그럼 못 풀어. 시작 자체를 못 해. 수요자가 뭔지. 근데 이 용어는 다행히 국어는 설명이 돼 있어. 좀 어려운 거는. 여기다 설명해줘. 제시문에. 근데 쉬운 용어는 안 설명해주잖아. 근데 이걸 등한시하잖아. 애들이. 그냥 넘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부터 없애. 이거 뭐라고? 기술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없애. 그 사이에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틀린 이론을 보강하고 그 이론과 관련돼서 요 내용을 모르면 요 특별하게 수학과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이걸로 풀어야 돼. 어차피 남들도 내용 몰라. 처음 보는 거야. 용어도 거기다 설명돼. 근데 이론은 국어 출제 이론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수업을 하려면 100시간이 필요하고 요거는 30시간이 필요해. 그럼 이거부터 다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정확하게는 명확하게는 이게 70%예요. 70%. 실력 70%, 문제풀이 글씨 30%. 근데 이 실력에서 내가 50점이면 이거는 20점 올릴 수 있어. 그죠? 50점이면 20점 올리는데 만점으로 올리기 힘들죠. 내용을. 그러면 여기서 10점 올라가요. 그래서 60점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풀이 기에서 30%에서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 한 10% 있어. 근데 이거는 피크까지 올릴 수 있어요. 신경 쓰면. 그러면 자 20점은 모르더라도 15점 올릴 수 있어. 15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15점을 얻고 여기서는 10점이 올라. 그런데 여기서는 공부하는데 70%의 시간이 들고 여기는 30%의 시간이 들고 그럼 이거 유리한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피크로 차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딱 보면 유형 알고요. 이렇게 푸는 거 말고요. 순서도 다 알아요, 쌤. 근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내용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어? 자,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고 내용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방법부터 해갖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보다 여기 위에서 하면
문제를 맞는데 네가 모르고 네가 낯설고 네가 힘든 거 아니면 네가 어색한 거 요렇게 쉽게 더 빠르게 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왜? 결국은 국어를 어떨 때는 잘 보고 어떨 때는 못 보고 그러잖아. 근데 시간이 안 몰라. 내가 이해되는 거 나와. 잘 읽혀. 잘 읽히는 날은 점수 나오잖아. 뒤죽박죽 때 안 읽혀. 짜증나기 시작해. 어려워. 그럼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읽기 시험이야. 읽기 시험. 1대1로 대응되는 단어를 빨리 찾아서 읽는 시험이야. 국어가 1대1 대응 단어. 빨리 찾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대응되는 거 빨리 찾기 위한 방법들을 쭈루루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한다고. 뭐 한다고? 오답 정리 수업 한다고. 오답하면서 이걸 이해시키려는 내용도 해야지, 어떨 때는. 그러면 이거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그 방법.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고 보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거꾸로 보는 거 이렇게. 이거는 학생 입장이면, 이거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는 뭐라고? 내용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는 입장이면 여기서는 당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19, 8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쌓아 올릴 수도 있는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왜? 또 한 두 달 배우다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가르친다고. 많이 연습해야 될 것부터. 됐어요? 자, 이렇게 안 해요. 더 걸려요. 이렇게 안 하면. 왜? 시를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독해하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시 내용을 해봐. 그럼 시 책 한 권이지. 그럼 그 중에 뭐 나오는데, 수능이? 알 수 없죠. 아니, 시를 읽으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거. 그 이론을 중심으로 그것만 가르치면 되고, 오답했을 때, 오답이 나와서 그걸 몰라서 했으면 그걸 추가로 가르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시를 다 하는 시 한 권, 소설 한 권, 희곡 한 권, 수필 한 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최단 코스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쭈루루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문학에는 제 1번 이렇게 시달락 가르칠 거야. 그럼 비문학 요거 가르쳐. 비문학 구조 가르칠 거야. 그러면 수특 학습법 가르칠 거야. 이렇게 오답 정리 개선법 가르칠 거야. 이렇게 각 파트에 있잖아. 첫 번째 것부터 이렇게 그죠? 내려와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 됐나요? 이해되셨어요?